안 올라가면서 단맛이 난다. 사실 제일 반가워하실 분들은 당뇨 환자분들인 것 같아요. 단 거를 먹고 싶지만 그 질환 때문에 사실 잘 못 드시잖아요. 그러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과연 이 감미료, 대체당이 다 괜찮을까요? 대체당들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또 궁금한데요. 약사들이 알려주는 약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약보다 유익한 생활 건강 꿀팁, 닥터프렌드 오리지널 컨텐츠 약사들의 수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사실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살을 그래서 안 찌게 하고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기게 하는 음식들을 자꾸 찾으시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칼로리가 제로라고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는 대체당이거든요. 온통 제로죠. 칼로리 제로, 혈당 제로, 제로라는 음료, 음식들이 과연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런 제로라고 표방되는 음식들이 혈당에는 영향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음료에는요, 일반적으로 설탕 대신에 인공 감미료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크게 혈당을 올리지는 않지만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혈당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인슐린 유발 가능성이 있어요. 감미료의 단맛이 미각 수용체를 자극해서 소량의 인슐린 분비를 유도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혈당이 오르지 않아도 인슐린 민감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감미료는요,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줘서 포도당 대사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열량이 없다고 해서 너무 제로를 탐닉하다 보면 입맛도 단 것에 익숙해지면 뇌가 혼란스러워져요. 네, 그래서 단 거에 대한 탐닉 증상, 자다가도 갑자기 단 게 먹고 싶다든지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단 거를 안 먹어버릇하면 별로 안 당기는데 오히려 좀 밖에서 열심히 하거나 단 거를 많이 먹는 날은 오히려 더 단 거에 대한 탐닉 증상이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미각이 진짜 길들여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제로 음료, 제로 음식, 이런 제로인데, 말이 제로인데 또 어떻게 단맛이 날 수가 있죠? 네, 말은 제로 칼로리고 제로 음료인데 달콤한 맛이 나는 이유는 설탕 대신에 우리가 대체당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인공 감미료나 천연 감미료. 감미료는 설탕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달지만 칼로리는 없거나 거의 0에 가깝거든요. 네. 그럼 그 대체당 감미료는 종류가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을지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약사님. 네. 그 인공 감미료에는 아스파탐이라고 네. 알고 계시죠? 예. 스크랄로스, 아세솔파탐, 칼륨, 네. 사카린 같은 네. 것이 있고요. 설탕 대비 달기가 200배, 또 600배, 또 300배 등이 있어요. 엄청 높네요, 네. 달기가. 네. 네. 또 천연 감미료가 있는데요. 식물 성분에서 유래가 된 게 대부분이에요. 스테비아, 몽크프루시라고 나한가에서 나는 게 있고 에이스리톨, 알룰로스 등이 있고요. 스테비아나 몽크프루시는 단맛 수용체는 자극하지만 흡수가 거의 안 되고 에리스리톨이나 알룰로스는 흡수되어도 또 빠르게 배출되기 때문에 혈당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단맛 강도는 인공 감미료 대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세 번째, 슈가 알코올, 당 알코올이라고 혈당 구조를 바꾼 건데요. 적당한 단맛의 혈당 영향은 설탕보다 적어요. 예, 그래서 자일리톨, 말티톨, 소르비톨 등이 있고요. 이 슈가 알코올은 대부분 대장에서 발효되거나 배출되어서 혈당 상승은 낮고 그러나 많이 먹으면 설사 복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체당이 많은지 몰랐는데 네. 정말 이름도 다양하게 많은데요. 당은 안 올라가면서 단맛이 난다. 사실 제일 반가워하실 분들은 당뇨 환자분들인 것 같아요. 단 거를 먹고 싶지만 그 질환 때문에 사실 잘 못 드시잖아요. 그러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과연 이 감미료, 대체당이 다 괜찮을까요? 대체당들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또 궁금한데요. 최근에는 스테비아가 들어있는 방울토마토 이런 것도 많이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네. 예, 굉장히 맛있는데 설탕, 포도당, 과당보다는 혈당 지수가 낮고 혈당을 덜 올릴 수는 있지만요. 이 대체당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당이에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첫 번째로 말티톨인데요. GI라고 해서 혈당 지수가
35에서 52 정도이고요. 슈가 알코올 중 하나인데 상당한 부분 흡수가 돼서 혈당을 팍 올릴 수가 있어요. 설탕보다는 조금 낮지만 장애인분들은 역시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카린. 사카린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네. 소주에 들어가서 맞아요. 정말 유명한 성분이죠, 사카린. 어머니들이 많이 쓰던 단맛 성분이죠. 옥수수 질 때도 쓰는 게 이제 사카린. 그렇죠. 네. 그 바람 논란에서는 굉장히 뭐 또 괜찮다고 안정 나오긴 판정이 했죠. 나와서 우리가 한숨을 돌렸지만 직접 혈당을 높이지는 않지만 장내 미생물 종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어서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카린에 이어 아스파탐도 또 네. 한동안 논란이 있었던 성분인데, 요게 아스파탐이 단맛은 강한데, 그 페닐알라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페닐알라닌 때문에 그 페닐케톤 요증이라는 또 질환이 있어요. 요런 환자분들은 피해야 될 감미료고요. 이게 당뇨, 그 혈당을 높이는 것보다 그 신경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환자분들도 조금 조심해야 될 그 대체당이고, 또 요즘 뭐 광고 나오는 아가베 시럽도 많이 드시는데, 아가베 시럽도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대체당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뇨 환자분들은 그 천연 감미료 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에리스리톨, 몽크푸른, 알룰로스 등을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당은 알아봤는데 그 대체당들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품들. 그거에 대해서 또 조금 알아볼까요? 약사님 어떤 게 있어요? 요즘에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예, 코카콜라 제로, 스트라이프 제로 등 네. 설탕이 안 들어가고 네. 인공 감미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제로라는 단어를 많이 붙일 수는 있지만 혹해요, 제로라고 들으면 괜찮을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대부분 인공 감미료인 스코랄로스, 아세설판 칼륨,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고요. 또 그 외에 요새는 이제 무설탕, 맞아요. 무설탕 껌, 무설탕 캔디, 젤리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일리톨이나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등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새는 몸 만들기가 열풍이라 단백질 보충용 프로틴 바 많이 드시죠? 먹죠. 네. 곤약 젤리, 단백질 음료 등에도 대체당이 들어있어요. 스테비아, 스쿠랄로스, 에리스리톨, 말티톨 등이 네.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무설탕, 제로에 속으시면 안 맞아요. 되거든요. 혹해요, 혹해. 네. 무설탕 제로지만 대체당이 아닌 과당이나 말토덱스트린 같은 혈당을 오히려 높이는 것이 들어간 제품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섭취하는 허용량 내에서는 그래도 안전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있어요. 스크랄로스, 아스파탐, 사카린 등 발암물질 유발에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적당히 섭취할 때는 대부분 안전하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특수한 경우, 임신 중이라던가 유전질환이 있으시다던가 장이 예민하신 경우에는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균형이 있는 접근이 꼭 필요할 것 같고 웬만하면 천연감미료를 쓰시는 게 좋겠죠. 네, 저희도 네. 다이어트를 1년 사시사철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이어트 때문이라도 그 제로, 무설탕 이런 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저도 사실 제품을 고를 때 그걸 좀 많이 눈여겨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약사님들은 당 조절이나 다이어트 그런 목적으로 그 대체당을 따로 이용하시는 음식이 있으세요, 약사님? 네. 저도 이제 가끔 피곤할 때 단계 땡길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가능하면 제로 콜라, 또 제로 스프라이트 이런 거를 마실 때가 있고요. 저는 이제 곤약 젤리 같은 거, 근데 네. 이거는 포만감도 좀 있고 네. 또 당도도 어느 정도 있어서 네. 만족스러워서 가끔 먹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에리스리톨이라는 스테비아 등이 사용되고 있고 네. 칼로리가 6에서 8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초저칼로리라 안심하고 먹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런 음식 제품 말고도 요즘은 약에도 약성분 건강기능식품에도 이 단맛을 내기 위해서 천연 감미료가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 감미료하고 천연 감미료가 있었잖아요. 인공이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달게. 제로고 칼로리가 제로라 해도 인공으로 만든 거는 저는
비추천하고요. 식물에서 뽑아낸 가급적 천연감미료 아까 알룰로스, 에리스리톨 이런 거는 좀 추천해드리고 제일 나쁜 게 과당이거든요. 과당은 그 칼로리를 내진 않지만 그 에너지를 또 만들지 않아요. 단맛만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많이 그 얘기하는 당독소의 가장 큰 주범이 과당, 액상 과당이거든요. 과당은 금지 했으면 좋겠는 그런 당이라서 대체당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과당은 전혀 또 별개의 것이거든요. 네,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대체당 감미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제로, 무설탕이란 단어에만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내가 마시는 음료, 음식들, 그 성분표 한 번씩만 꼭 더 확인하시고 건강하려고 이제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체당 오늘 좀 단어랑 너무 생소하셨죠? 우리도 조금 생소했어요. 네, 그죠? 어렵죠. 그래서 오늘 또 대체당에서 수다를 나눠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